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리버 올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소만 달리하고 실제 부모와 같이 거주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된 그 기사가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그 세액이 워낙 커가지고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납세자가 어떤 부분을 놓쳐가지고 고액의 세금이 추징됐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지난달 24일 A씨가 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는 말은 납세자가 패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조세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항상 피고가 되겠죠. 세금을 부과한 자가 이제 피고니까. 그리고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원고가 됩니다. 근데 원고가 패소했다는 말은 납세자가 패소했다는 얘기고요.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오피스텔 두 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2년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뒤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5년에 A씨 아들인 B씨는 부천에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 하나 매입했고 18년도 10월에 서초구에 또 그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18년 10월에 매입한 서초구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아들은 별도 세대가 된 거죠. 이후에 A씨는 19년 3월에 서초구의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작업을 마쳤다.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은 약 32억 정도에 팔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들과 세대 분리가 된 만큼 자신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1억 9천만 원을 납부했다. 1세대 1주택자니까 고가주택 부분만 양도세를 내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 당시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이었거든요. 그럼 9억 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9억 원 초과 부분은 양도세 과세로 이제 신고를 하고 이 당시에는 장독공제가 연간 8%씩 해줬어요. 거주를 안 해도 장독공제를 8% 해줬으니까 장독공제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이분이 12년도에 사가지고 19년도에 팔았으니까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장독공제를 56%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1억 9천만 원의 양도세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 개 세대라고 표현 안 하고 1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봐서 약 8억 원 이렇게 부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만 읽어보면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버지가 2012년 12월에 A주택을 한 채를 샀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택이고요. 이 주택 취득한 다음에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고 서초구에 있는 다른 주택을 하나 임차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부천에 있는 비오피스텔을 자녀 명의로 하나 샀고요. 이 비오피스텔은 가격이 9천만 원짜리 정도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식으로 하나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년 5월에 서초구에 있는 C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이 추가로 구입한 오피스텔도 자녀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나서 여기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아버지 소유의 A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세를 비과세 신고했습니다. 비과세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다만 장독공제 표 2의 공제율이 2년 거주를 안 해도 적용됐기 때문에 표 2의 공제율 적용 후 양도세 계산을 해봤더니 1억 8천밖에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내고 비과세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당국에서는 이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3주택자다. 그리고 2019년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세율을 적용해 준 게 아니고 3주택 중과세율. 이 당시에는 3주택 중과세율이 20% 추가과세였죠. 이 중과가 되면 이 당시에는 장독공제도 적용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장독공제까지 배제해가지고 총 양도세 8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1억 8천만 원을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8억 2천만 원이 부과됐으니까 거의 6억 4천만 원을 더 부과된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세대냐 별도 세대냐. 아버지하고 아들이 별도 세대라고 인정이 되면은 아버지는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한 게 맞죠. 본인 명의로는 한 채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같은 세대다. 그러면은 아버지 한 채, 자녀는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와 동일 세대인 거냐 별도 세대인 거냐를 판단할 때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은 결국은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이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이 사례에서 형식을 보면은 부모하고 자녀는 주민등록상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임차하고 있는 서초구에 있는 주택이 있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자녀는 자녀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있었잖아요. 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버지하고 자녀는 별도 주소지에서 따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부모와 자녀는 지금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땠느냐?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임차한 주택 있죠. 그 주택에서 아버지하고 자녀가 같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럼 형식과 실질이 충돌하죠. 이랬을 때 실질이 우선한다는 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부모와 자녀는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가 1주택이고 자녀가 2주택이었잖아요.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는 3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서초구에 있는 A주택을 처분할 때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했지만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아버지는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거고, 이 당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3주택 중과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된 겁니다. 그래서 세액이 8억 2천만 원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또 깊게 들어가 볼 게 있는데, 자녀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오피스텔은 각 세목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세목별로 규정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세목별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세율에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그런데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 중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규정이 생기기 전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득세를 언제 내느냐?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내게 돼 있거든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빨리 내야 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느냐 또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당일날 나가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 한번 나가가지고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만약에 그 오피스텔이 지방에 있다, 이게 더더욱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해놨느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재산세 부과 현황으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면은 이거는 주택으로 봐서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으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사례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양도세 비과세 또는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즉 사무실로 임대 주고 있거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은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지금 자녀 명의로 부천에 오피스텔 하나, 서초구에 오피스텔 하나 두 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도 자녀가 자기가 거주한다고 이제 전입신고를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었냐면은 실제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특약을 맺어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사례의 B 오피스텔과 C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처분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가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부세 과세 여부를 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이면은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 주택이 아니면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될 텐데 이 종부세 과세를 판단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실제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느냐 업무용으로 부과되느냐 이걸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여부도 결국은 재산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면은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으면은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이제 위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사례에 접목시켜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서초구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부천과 서초구에 오피스텔을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는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아버지가 임차한 주택에서 아버지하고 자녀가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과세 원칙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 두 채가 실제 주거용으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오피스텔 두 채는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A주택을 처분할 때 아버지는 1세대 상태에서 3주택자로서 A주택을 처분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했기 때문에 A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과가 적용되면 장독공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장독공제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안타깝게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취소가 되고 양도세가 중과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에 요 사례에서 저 아버지가 양도세 비과세를 실제로 받고자 했다면은 어떤 스탠드를 취해야 되냐면은 자녀하고 실제로 따로 살아야 되겠죠. 자녀하고 실제로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야 아버지와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 같은 경우에 아버지하고 실제로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가 30살이 안 넘었다 그러면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봐버려요. 그럼 추가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그 요건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30세 미만이면은 같은 세대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첫 번째가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만약에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부모와 따로 살기만 해도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또는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와 따로 살고만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이 자녀가. 그리고 나이도 30세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와 따로 살고 있으면서 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수준으로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제 중위소득의 40%가 얼마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7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40%를 곱하면은 약 83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83만 1천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고 이 중위소득의 40%만 있으면은 이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이 케이스에서 지금 아버지하고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살고 있었다. 따로 살고 있었고 자녀가 매월 한 8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면은 아버지는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의 운을 시험하지 마라.
이 케이스는 만약에 하나 이 세무공무원이 형식적으로만 이 업무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 비과세 처분을 받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꼼꼼한 세무공무원을 만나가지고 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아버지도 서초구에 사는데 자녀도 서초구에 살고 있다.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구에 사는데 굳이 아버지 주택에서 안 살고 자녀가 별도로 따로 나와서 살까? 이상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본 거겠죠.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우선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력을 쭉 봤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력을 봤더니 이 자녀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자녀였거든요. 만약에 부모와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이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오피스텔 주변에서 교통카드가 많이 끊겼을 텐데 항상 교통카드는 어디서 많이 끊겼느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많이 끊겼어요. 그 말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서 거기서 출퇴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초구 오피스텔에 지금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임차인을 만나서 임차인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까지 확보하고 임차인한테 문답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자녀가 이 오피스텔에 안 살고 있다는 내역까지 확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납세자는 이제 비과세가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가급적 1세대 비과세를 받으시려면은 세대 분리를 제대로 하시고,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따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 상태의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다가 진짜 자녀를 세대 분리해서 따로 살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따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냐? 처분하기 전에만 따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최소 2년 이상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냐?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 당시 상황으로 이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다가 부모가 자기 주택을 처분할 때 그 이전에만 자녀가 실제로 나가서 살고 있으면은 별도 세대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에 19년 한 8월이나 7월에 자녀가 세대 분리해가지고 진짜로 나가서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은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과세 당국에 이제 적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비과세가 취소된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소만 달리하고 실제 부모와 같이 거주했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